네, 부산은 지금 함께하고 계신 시각 5시 48분입니다. 한 주간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주요 이슈들 전문가와 해설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동의대 아시아개발연구소장인 김태환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프랑스에서 폭력 시위 소식이 있었네요. 어떤 내용인지 좀 전해 주시죠. 예, 프랑스 수도 파리 교외에 빈민가가 밀집한 로네스부아라는 지역에서 마약 단속을 하던 경찰이 검문하는 과정에서 22세 흑인 청년에게 집단 폭행과 성폭력이라고도 그러고요. 성적 학대를 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흑인들을 중심으로 한 시민들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었는데요. 급기야 현지 시간으로 엊그제 6일 날 밤에는 일부 시위대가 거리에 주차된 10여 대의 차량을 파괴하고 불을 지르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폭력 시위에 가담한 26명의 시민을 연행했는데 시위제에게 위협을 느껴서 경찰이 공중에 실탄을 쏘는 상황까지 갔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프랑스의 한 TV에서는 현재 입원 중인 피해 흑인 청년이 신분증 검사를 하던 경찰이 갑자기 자기를 벽에 밀치고 인종차별적인 욕설과 성적으로 치욕적인 말을 하면서 성폭력을 행사했다라고 폭로하는 증언을 보도했는데 이 흑인 청년은 마약 거래하는 사실은 무관한 청년이었고요. 네. 오히려 지역에서는 존경받는 집안의 구성원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흑인이란 이유로 경찰이 좀 과하게 선입관을 가지고 부당하게 대우했다는 그런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프랑스 경찰은 지금 현재 어떤 입장인가요? 예, 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일단 사태가 예상외로 빠르게 악화되고 그리고 또 인종 문제나 이주민 문제까지 번지고 있는 양상이어서 프랑스 내무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해당 경찰관들을 즉시 직무에서 일단 배제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참 이렇게 경찰의 지나친 검문 또 인종차별적인 행동 이런 것들로 일어난 시민들의 반발 네. 지구촌 곳곳에서 드물지 않게 발생해서 네, 문제가 그렇죠. 되고 있는데요. 근데 특별히 이번 사태가 좀 빠르게 악화되고 또 인종 문제로 번지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예, KBS 파리 특파원에 의하면 사건의 발단이 된 검문이 이루어진 지역이 바로 흑인들과 아랍인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라는 겁니다. 이 지역에서 마약 단속을 벌이고 또 마약과 관계가 없는 소위 지역의 존경받는 가족의 일원에게 가혹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자기들 그러니까 흑인, 아랍인, 이주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공권력이 무시하는 그런 처사라고 시민들이 판단했을 수 있고요. 네. 거기다가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프랑스가 대선 기간 중입니다. 4월 23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거전이 과열돼 있는 상황인데 극우 세력의 유력 후보인 르팽 국민전선 대표는 프랑스인 모두에게 자유와 목소리를 되찾아주겠다 하는 그런 그렇게 천명을 하면서 반이민 공약을 비롯해서 EU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 그리고 프랑스의 프랑화를 부활시키겠다. 이런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국의 브렉시트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과 맞물려서 이번 프랑스 대선에서도 반이민 정책이나 고립주의 정책 이런 것들이 소수 인종과 그리고 이주민들에게 좀 프랑스에 있는 그런 소수인들에게 좀 불안을 좀 가중시키는 예민하게 반응하게 하는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는 미국 못지않게 좀 다민족 국가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유럽 국가 중에서 프랑스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다민족 국가가 된 이유가 있을까요? 예, 프랑스는 과거에 영국하고 같이 전 세계를 양분할 만큼 식민지로 그런 국가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아시아, 아메리카, 아프리카, 중동 지역을 포함한 전 지구촌 곳곳에 영국과 식민지 경쟁을 벌였었는데요. 이런 식민지들이 다 독립한 이후에도 프랑스는 유럽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 박애, 평등이라는 어떤 그 인류 보편적인 가치,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의 정신이죠. 이런 것을 잘 충실하게 이행해온 그런 공동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 예술의 선진국으로서 불어를 사용하는 프랑스 식민지권 주민들은 물론이고 전 세계의 이주자들의 어떤 최종 목적지로 많이 선호되고 있는 그런 국가입니다. 아시다시피 외인 부대 같은 것들이 외국인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프랑스 강요들 중에는 외국인 출신들이 드물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인 입양 출신들의 어떤 장관 기용 그런 사실도 있고요. 작년에는
장 백상 플라레 상원 의원이 네. 국가개혁장관에 임명되었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여성이 펠르랭이라는 문화부 장관도 역시 한국에서 탄생한 출생한 입양 출신들입니다. 네, 네. 참, 이 앞으로 지구촌 사회가 좀 안정이 돼서 좀 서로를 배려하며 공존하는 환경, 더 이상 이런 폭력시 소식을 전하지 않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예, 그럼요. 그런 가운데 그래도 희소식이 있어요. IS가 좀 쇠퇴하는 기미를 보이는 와중에 여기에 가담했던 많은 외국인 무슬림이 IS에서 이탈하고 네네네. 있다. 이런 소식이 있네요. 예, 어제 일자 미국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은 미국과 서방의 지원을 받고 있는 이라크 정부군이 이라크 북부의 중요한 거점 도시인 모술을 탄환하고 IS의 한 문서를 입수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문서에는 IS에 가담하고 있는 외국인 전사들 중에서 요주의 대원들에 대한 그런 기록이 있었는데 이들 대원들이 몸이 아파서 전투에 참여하지 못하겠다든지 아니면 본국으로 돌아가서 자살 테러 공격을 한번 해보겠다라든지 아니면 좀 상대적으로 덜 치열한 지역으로 전출을 보내달라는 이런 요구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IS에 가담한 외국인 전사들이 이렇게 또 빠지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 판단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참, 와, 이런 젊은이들이 자칫 좀 순간에 잘못된 선택으로 이렇게 가담하는 경우가 있지만 좀 재빨리 현실로 되돌아오는 그런 용기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김정은 정권도 마찬가지지만 김정은 정권의 지도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 지구촌 곳곳의 지도자들이 나름대로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정책들을 만들고 있는데 그것들이 지나치게 자국의 어떤 이기적인 정책이 되면 단기간에는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 모르지만 전체 지구촌 전체에 해가 되는 정책은 결국은 중장기적으로는 모두에게 좋을 것이 없다는 것을 좀 빨리 깨닫고 지구촌 모두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강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주간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주요 이슈들 동의대 아시아개발연구소원 김태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부산은 지금 저희는 내일도 오후 5시 1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지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